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춥고 길이 많이 얼어서 오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 모두가 다 안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지 지금 열흘째 돼가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행정명령 100건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또 새로운 국방장관과 또 안보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 우리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를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공무원 220여만 명에 대해서 자진 명예퇴직 비슷한 거를 하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금 재택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한 40%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한 22만 명 정도는 재택근무를 뭐 전적으로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택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라, 이런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지금 막 송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국경선에 대해서는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을 태워서 다시 콜롬비아로 보냈더니 콜롬비아에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고 콜롬비아인에 대해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자를 발급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콜롬비아 정부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러한 그 추방,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또 정부에 대한 대개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소위 말해서 DI, 그 군대 내에서도 성전환자라든지 또 여성, 소수에 대한 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배려가 아니라 편견, 더 나아가서는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투 중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를 하다가 민간인이 다치게 되면 미군이 법정에 섰던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미군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나라로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있었죠.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동안 좌편향이었다고 할까요? 좌편향이었다면 이것을 다시 우크리크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하고 우리를 빼놓고 어떤 협상이라도 할까, 이런 거를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현재 트럼프의 미국은 무엇보다도 인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동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인도태평양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를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을 자기네가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한다는 거하고 지배한다는 거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중국을 공격해서 점령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중국을 패권 국가가 되는 우리를 지배하는 국가로부터 그런 거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 거부하는 과정에 강력한 미국이 필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미국의 강력한 동맹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동맹들에는 호주, 일본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는 확고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정부들이 미국에게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도 중국의 감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중국이 지역의 패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한데 그 동맹은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동맹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갖고 중국이나 또 기타 다른 나라들하고도 더 융통성을 가지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의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중국 같은 나라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갖다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능력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더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국방비가 더 든다면 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조금 부족한 거는 미국이 보완해 준다. 핵능력 같은 것이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방비가 뭐 5%가 들든 10%가 들든 근데 돈만 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능력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에 많은 결심들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저는 군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늘리는 과정에서 군복무를 더하는 만큼 가산제라고 하던 옛날 제도에 더해서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혜택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한 직업군인들에 대해서 봉급도 봉급이지만 사회 전체가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인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오늘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 사람은 근데 가야죠. 남아있는 우리 군인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2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능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좋은데 그 복도 우리가 노력했을 때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년이야말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있고 능력이 되는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늘리고 무슨 우리 패싱할까봐 그런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나라는 내가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제3국이 봤을 때 능력 있고 자기 나라는 자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나라로 보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심하고 여러 나라하고 특히 중국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해서 중국과 미국을 저울질하다가는 둘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모든 간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